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말 고흥이 국내에서 유일한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실증단지로 지정돼 조만간 드론 택시 실증이 시작됩니다. 고흥구는 이런 드론 인프라를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 관광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에서 UAM 드론 택시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4명의 드론 탑승객이 VR 영상을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예정지를 둘러보는 국내 대기업의 체험 부스는 특히 인기였습니다. 고흥구는 이 같은 드론 택시를 타고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로 남해안을 관광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말 고흥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실증단지로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113억 원의 예산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금 공사를 하고 토목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은 그 8월 이전에 계획지 실증을 거쳐서 8월 달에 본 실증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8월부터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SKT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드론 택시 실증 작업 그랜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기체 제작과 교통관리, 이착륙장 등 우선 1단계 사업에만 6개 컨소시엄, 55개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고흥구는 특히 이번 실증단지 인프라를 차별화된 지역 관광 상품화에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UAM 실증에 이어서 저희 전남도하고 협력해 UAM 항로개설 시범사업 영역을 통해 고흥 여수는 물론 고흥군 주요 관광지까지 실증할 수 있는. 또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드론 1000대가 연출하는 드론 군무쇼를 선보이고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드론 UAM 엑스포도 열 계획입니다. 고흥구는 이를 위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추진단을 신설하고 드론과 우주발사체 분야를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흙막이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흙막이벽 붕괴 사고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와 함께 시공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부의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뒤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임시 복구 구간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뒤 공사 재개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관련 기관단체 협의체 구성과 매년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예방지원사업과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순천시의회 심의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옛날 문헌에서는 산줄기를 강줄기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하나의 대간과 9개의 정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호남 정맥이 전남 동부 일대의 폭염과 미세먼지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군부터 광양 백운산까지 총 448km에 걸쳐 호남의 동서로 가로지르는 호남 정맥. 순천 조계산과 광양 계족산 등 전남 동부 지역의 주요 산이 속해 있는 산줄기입니다. 최근 산림청 조사 결과 이 호남 정맥이 일대 폭염과 미세먼지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가 지면 산에서 냉각된 공기가 호남 정맥을 타고 빠르게 일대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를 순환시켜 더위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밀어낸다는 겁니다. 찬 공기가 두텁게 생성될수록 또 산을 타고 빠르게 내려올수록 공기 순환 효과는 커지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일몰 이후 6시간이 지나면 호남 정맥에는 최고 447m 두께의 찬 공기가 생기고 일대에는 초속 1.83m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공기순환 효과는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부와 내륙, 광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숲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지형에 따라서 낮은 지대까지 가게 되는데 양안에 이제 정맥이 있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촉진되면서 영산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을 나눠 지리적 구분은 물론 생활권과 문화적 구분의 경계가 되기도 했던 호남정맥. 공기순환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만큼 호남정맥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에 9천억 원 규모의 제2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착공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합작 법인은 오는 2025년까지 9,300억 원을 투자해 20만 킬로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2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양 LNG 터미널에는 73만 킬로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5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만 킬로리터 용량의 6호기도 건설 중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전남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14개 시군은 최근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소멸기금 지급이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등은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 그래서 전남만을 위한 전남형 인구 혁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에서 생활 여건을 충분히 어떤 조성을 해서 지역으로 인구 유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과 청년 정책에 지원되는 나이대도 지역에 맞게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 깊이를 가늠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인구 감소가 지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됐다며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형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 민간 미분양 아파트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29가구로 전달보다 100여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시로 1,258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광양시 마동에 들어선 한 아파트는 전체 분양 가구의 약 90%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순천시가 372가구, 영암군이 357가구, 목포시 250가구 등입니다. 민주노총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차별 대우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주차장과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공단 관리자가 노골적으로 특정 노조를 밀어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여수시가 차별 대우와 부당 노동 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난방비가 많이 오르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가구당 2배 인상하고 신청 기한도 2월 말까지로 2달 연장합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1인 가구는 12만 4천 원에서 24만 8천 원, 4인 가구 이상은 29만 1천 원에서 58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수시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소농 요건에 적합하면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홍보대사인 가수 김연자 씨가 전남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동안 순천이 1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았습니다. 이는 보통 2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2월의 첫날인 내일도 온화한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5도, 순천 2도, 광양 4도로 아침에도 영상권 기온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6시 54분, 간조시간은 낮 1시 2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국동 익명의 기부천사 110만 원, 순천시 연양동 현대아파트 201, 202, 205동 주민 1동 53만 8천 원, 주식회사 독림산업대표 손명일외 임직원 1동 50만 원, 순천시 연양동 58동 주민 1동 48만 1천 원, 76동 주민 1동 35만 원, 동성아파트 상가 101, 102동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미평동 큰사랑교회 성도 1동 30만 원, 순천시 연양동 50동 주민 1동 26만 원, 부영아파트 상가 201동 주민 1동 22만 2천 원, 여수시 국동 서희아파트 유우림 유강무 유연재 21만 원, 순천시 연양동 59동 주민 1동 20만 4천 원, 순천시 행정동우회 정욱조 회장외 회원 1동 20만 원,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관리소장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주공아파트 주민 1동 11통 17만 원,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2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세구지 1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대복 항대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연양동 68통 주민 1동 6만 원, 79통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와 눈이 잇따라오면서 소폭 올랐던 주암댐의 저수율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29.3%로 지난 23일 29.7%에서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빗물 유입이 끝나면서 저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수원지의 저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주암댐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전남도 내 12개 시군이 절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을 포함한 전남도 내 지자체 12곳이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절약한 사용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의 근거가 된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는 가뭄 단계와 물 절약량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수도 요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